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화면 녹화 방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출결에 대해서 제가 10월까지 출결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안 한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출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출결이 거의 이제 올출일 수밖에 없어요. 뭐 열심히 듣는 학생들,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들, 결국은 이제 틀어놓으면은 이제 이게 출결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들으는 학생들이 혹시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생겨버리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학점이 좋은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꼭 반드시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고, 이것이 뭐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듣는 학생들,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들 제가 판별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학점이 나갈 텐데,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꼭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일종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 대해서 저한테 그 피드백으로 과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 학생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누가 봐도 다 잘 보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남은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해서도 이제 많지 않은 수업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제 옷도 이제 벌써 이제 자켓을 입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동시에 학기도 이제 종료가 돼가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얻어가느냐 얻어가지 않느냐, 나 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되다 보니까 뭐 짜증나고 힘들어,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기보다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하나하나 다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봤었을 때 이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읽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재무제표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수업을 제가 어떻게 이제 꾸려갈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물론 이 교재를 다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거의 확정입니다. 레포트로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별도의 뭐 시험을 본다라기보다는 레포트로 대체할 가능성이 큰데, 그 레포트는 아무래도 이 재무제표를 읽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고차원적으로 분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번 커리큘럼에 그 정도까지 배우지도 않았고, 저희가 아마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자산 정도는 다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산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되는,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한번 휴강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보강 한 번과 그리고 뭐 많으면 2시간 또는 1시간 정도 이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 같은데 그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배우신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배운 거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분석하는 것이 우리 기말고사 과제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수업 우리가 유형자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마무리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너무 힘을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자산 계속 공부하던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분석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뭐 이제 이번 학기 커리큘럼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벌써 이제 뭐 종강의 느낌이 나는데 아직은 종강이 아니죠, 그죠? 아직은 종강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은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96페이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96페이지 여러분들 제가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 PDF 올려드렸었으니까 그 PDF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갑자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게 화면을 띄워주다가 화면이 없다 보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를 확인은 빨리 하셔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제 그 형태마다의 원가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에 이어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 것은 유형자산인데 항상 모든 것의 시작에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산이 도대체 뭐냐? 그죠? 재고자산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고자산이라 함은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고자산이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형자산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이 유형자산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사실 그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장부 작성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실무자들은 요 한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이것이 자산이 되느냐, 이것이 비용이 되느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잠깐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이 유형자산이라는 건 뭐다? 우리 기업이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거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기억하라 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너무 실무적인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소모품을 샀어요. 뭐 예로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이 소모품이란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분필이 막 좀 자유롭지 않네요. 그죠?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냥 내가 소모품을 구입했으니까 소모품을 구입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첫 번째, 금액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것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제 이 마이크는 저한테 만약에 김선일이라는 사람의 BS를 그려버리면 이 마이크는 유형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 마이크 뭐 얼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3만 원인가? 3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3만 원도 안 하는 이 마이크를 굳이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그 3만원짜리 마이크를 어떻게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유형자산의 처리 방법대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롭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하면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이거 무시하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그 판서를 하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기네. 금액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유형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금액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에 따라서 아까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전제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최소한 1년 이상, 보통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1년으로 두기 때문에 제가 1년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1년은 아닙니다. 왜? 어떤 회사는 회계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기업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년, 무조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기간을 1년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쓴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판서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서를 하면서 기억할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로? 유형자산으로. 그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했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는 유형자산이라는 건 이런 거였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할 때는 내가 사용하기, 즉 처음 사용을 스타트하기 전까지 들었던 비용을 우리가 재고자산에도 했었지만 좀 말이 빨랐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혹시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낮춰서 들으시고, 한 이 정도 속도,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온라인 강의 들을 때 훨씬 더 빨리 배속을 해서 들으시죠? 근데 저는 사실 좀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딱 이 정도 스피드로 지금 말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많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재고자산이랑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내가 판매하기 직전까지 들었던 비용은 매입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의 원가에 가산을 했었잖아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유형자산을 취득했었을 때까지 들었던 비용.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예를 들었었을 거예요. 건설 현장에 크레인을 쓰려고 내가 크레인을 이제 사왔는데 크레인의 값이 1억이다 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 그 건설 회사의 BS, 즉 재무상태표에, 즉 자산의 유형자산에 그 크레인이 있을 건데 크레인 1억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크레인을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들었다. 그 1,000만 원까지 포함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셔야 된다? 당연히 그 크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설치비 1,000만 원은 어떻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계적인 마인드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96페이지에 2번 취득 형태별 원가의 측정인데, 첫 번째 일반적인 토지의 취득 원가다.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토지의 구입 가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었던 비용들은 다 어떻게 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이제 표 어디에 나와 있냐면 97페이지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토지의 취득 원가의 가산이라고 왼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뭐다? 내가 이 토지라는 걸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기록,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1억 원 주고 샀다. 근데 동그라미 1번 뭐예요? 토지 사용을 위한 구획정리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토지를 1억 주고 사왔는데 이 토지 그냥 생토지야. 그냥 토지.
나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토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획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토지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샀는데 이만큼이 어디까지가 내 건지 몰라. 남의 땅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획 정리하는 비용, 즉 그 구획 정리하는 비용은 뭐다?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즉 사용하기 직전에 들었던 비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고, 반대로 구축물로 인식이라는 것은 별도의 자산이다라는 거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인데, 자, 1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유한한 배수공사 비용 및 조경공사 비용이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배수공사라는 것은 그 토지 내에 이제 물이 빠지게끔 해주는 시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배수공사가 필요한데 이 왜 배수공사 비용은 별도의 구축물로 인식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토지는 이 가치가 무한하다. 물론 실제로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닌 건 중요하지 않아요. 회계에서는 이 토지의 가치가 무한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토지를 무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배수공사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공사하고 뭐 끝이다 라고 하면 토지의 원가의 가산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만약에 이 배수공사가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이면 10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이면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토지는 무한한데 이 배수공사는 무한하지 않아. 어때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지만 성격상 가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별도의 자산으로 잡는다. 그 별도의 자산을 뭐라고 한다? 구축물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1교시는 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까지 볼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원가 2교시 때 하는 취득원가 내용들은 대체로 그냥 이런 것들은 이렇게 취득원가를 기록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1교시 때 가장 큰 포인트, 지금까지는 복습을 해드린 거고, 이 토지의 취득원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토지와 그리고 건물을 보통 같이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억이다 라는 거야. 내가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억에 샀다라는 거야. 이랬었을 때 여러분들 그 회사의 장부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라고 기록을 할 거냐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이랬었을 때 내가 뭐 토지를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토지랑 건물, 보통 건물을 사는 건 뭐예요? 토지와 합쳐서 사는 거잖아요. 그 빌딩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빌딩의 연면적에 따른 토지까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 플러스 건물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을 조언해주고 있는 컨설팅하고 있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왜? 이거를 기록을 잘못하는 경우에 세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10억에 취득을 했는데, 우리 회사 장부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로 기록을 할 거냐라는 거야. 자, 당연히 원칙부터 기억을 하셔야겠죠. 원칙은 FV가 fair value라고 해가지고, fair value, 즉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정가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대로. 즉 우리가 그냥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겠어요?
계약서에 있는 금액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지 9억, 건물 1억에 취득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장부에 토지 9억, 건물 1억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뭐? fair value, 즉 공정가치, 즉 시가로 기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있냐면 97페이지에 그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에 그 표 왼쪽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경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토지 플러스 건물 10억 주고 산 이유는 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 그랬었을 때 이 원칙은 뭐다? 세 번째 줄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야 된다. 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동그라미 2번에 취득 부대 원가 중에 토지나 건물과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뭐 취득록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10억 플러스 알파,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 이 토지와 건물을 사기 위해 들었던 비용, 대표적으로 뭐 중개사 수수료,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뭐 때문에 산 거야? 뭐 때문에 쓴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정가치 비율대로 그냥 안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토지 9, 건물 1이라는 것은 9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9대 1로 안분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얼마, 건물의 취득세 얼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토지의 취득세 얼마, 건물 취득세 얼마 그거를 그 장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까지 보시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지만 사용할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까지만 보고 칠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억 원에 샀다라는 거야.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억 원에 샀는데 이 토지와 건물을 사고 내가 이걸 산 이유는 뭐냐면 사자마자 이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야?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이걸 산 거잖아요.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의 장부의 가격을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0억을 전부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이야기 드리면 내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억 원 주고 샀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억 원 주고 샀다. 근데 너 장부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로 기록할 거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원래 원칙은 저 이거 토지랑 건물 같이 쓸 건데요? 라고 했었을 때 원칙은 시가대로 안분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토지랑 건물을 산 다음에 사자마자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 저 새 건물 지을 건데요? 라고 했었을 때 이 10억 원은 뭐가 된다? 물론 토지와 건물 합쳐서 10억 원 주고 샀지만 내 재무상태표, 내 자산의 유형자산의 토지 10억 원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야.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해서 토지만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 전액을 뭘로? 토지의 원가로 계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고 2교시 때 꽤 많은 시간을 요 취득원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이 어렵지만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약을 두면서 이 회계라는 게 조금 낯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강약을 두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1교시 잠깐 끊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